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휴가에서 돌아와 노동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 모두가 양보를 해서 윈윈하는 식의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희생하지 않는데 노동계획이 먹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대지 않고 노동계획을 하자고 하면 한국 땅에 가장 심한 철박통으로 여겨지는 민노총, 한국노총 저 노조 세력들을 양보를 이끌어낼 명분이 있겠느냐. 또 거기에 배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제야, 야당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벌써 노동개혁 문제는 재벌개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판에 롯데의 지금 사태를 핑계 삼아서 재벌개혁을 끌고 와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어떻게 맞물리냐. 자, 뭐 30대 기업이 710조의 산업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고용할당제를 도입해서 청년 고용할당제를 도입해서 재벌 기업들이 그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투자하게 하고 거기에는 청년을 반드시 몇 프로씩 고용을 몇 명씩 하게 해야 강제적으로 이 노동개혁이다. 자, 야당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각종 세제 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민주화 의제까지 지금 노동 문제에 다 묶었습니다. 자, 거기에 한국노총은 또 쉬운 해고를 막을 대안을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연초에 김영삼 정부 때 노동유연화 문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때 별 문제가 없다 했지만은 통과되니까 수십만 명이 바로 IMF에 해고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노동개혁 때문에 IMF가 온 뒤에 수십만 명이 바로 해결됐다라는 그 부분은 조금 합리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해고를 막을 대안을 제시하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정부가 굉장히 좀 쉬운 말로 한마디로 노동개혁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있고 비정규직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는 또 파견 근로라든지 기간제 근로 뭐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온갖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이나 고용이 불안하거나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규직과 줄여가는 것 그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괜찮은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한다고 과연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까요? 정부는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월급을 상당히 깎음으로써 그 깎인 부분에 대해서 청년 고용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라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 돈들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쓸까요? 한 명을 고용하면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임금 피크제로 전략한 돈을 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게 할 연결해서 쓰게 할 논리적 인간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특히 정규직에 지금 노조가 상급 노동운동단체와 결부되어서 철밥통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대기업들이 대부분 해외로 기지를 이전해버렸고 이분들도 좀 있으면 어려워질 겁니다. 해외에 지금 멀쩡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없는 거다.
그러면 미국처럼 지금 미국에는요, 중국이나 아시아로 나갔던, 중남미로 나갔던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으로 나갔던 이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해서 국내에서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하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나 임시직, 기간제 근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어떤 간격을 줄이겠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이런 간격들을 정부가 줄여나가겠다. 즉 임금 인상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 또 기존의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억제하고 삭감하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거나 포용이 불안하거나 임시직 이런 사람들에게 올려가는 부분으로서 해서 양쪽의 간격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필요하죠. 또 정부가 낭비적인 예산을 전략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의 카메론 총리처럼 지금 이 공무원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40% 예산을 줄여가지고 10만 명을 줄이겠다. 더 나아가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4년간 1% 이하로 임금을 올리게 하겠다라는 자기 허리를 졸라매는 부분도 분명히 전제가 떼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기존의 노조의 행태들 과연 전체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는가? 안 그러면 철밥통 일부만을 위한 한마디로 기득권 단체로 전락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노동 문제 해결에 사실상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까발렸어요. 정부가 하는 노동 계획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 저게 돼야만이 우리 자식들도 취직할 수 있고 오늘날 비정규직으로 신음하고 있는 정말 생계비도 안 되는 아니면 돈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가는 내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정부가 심어줘야 되고 설사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요 노동개혁 과제라는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 피크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고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정부의 개혁 의제에 있어서 개혁 의제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득권 집단을 코너로 몰면서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카메론 총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파업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요. 노조가요. 노동 관련 정당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떼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감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혁명적 변화를 몰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스스로도 공무원과 공기업의 칼을 대서요. 저항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로 국민적 공감대와 공분을 갖다가 도출해내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간다. 대통령이 정말로 옳은 개혁을 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한 2년 전입니까? 철도 개혁을 할 때도요. 철도 민영화로 하면서 밀고 가니 계획이 되겠습니까? 철도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조언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대한민국에 코레일, 철도의 이런 행태, 철도 노조의 이런 행태로는 절대로 이 코레일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국민들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까발려라. 부패와 비리, 기득권부터요. 그걸 하지 않고 싸움을 벌리면서 노동 탄압하듯이 무종 경찰 투입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동개혁이라는 의제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저걸 하려고 하는 거고 저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저 부분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자들의 명확하게 이익이 주어진다 라는 부분을 보여야 되고 여기에 저항하는 기득권 집단, 부패 집단은 누구다라고도 명확하게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싸움을 할 때는요, 내 편을 두텁게 하고 논리적으로 노동개혁이다 그러면 그것이 뭘 지향하는가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번에 공무원 연금 계획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계획입니까? 그냥 하나
여야가 합의해서 해치웠다는 거죠. 결국 4년 시한폭탄 연장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은 채로 그냥 국회 안에서 여야 합의만 밀어붙이다가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난데없이 국회법 개정안 파동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후유증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개혁 과제 중요한데요. 개혁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파하는 능력에 있어서 정부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